네, 수업할게요. 수나라, 당나라 문제, 한도 문제 꼭 납니다. 날 게 많죠. 왜냐면 살수대첩도 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참고에다가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의 전쟁 순서를 넣어놨어요. 아, 수나라, 당나라 나오면 고구려가 꼭 나와야 돼. 이것이 사실요, 고구려의 앞으로 나올 안시성 전투하고 그 다음에 살수대첩은요, 한국 전투 역사 있잖아요. 전쟁의 역사에서도 거의 앞쪽에, 왜냐면 그 앞에는 그렇게 많은 전투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거의 입지전, 완전히 대표적인 전투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관련이 있는, 이 전투와 관련이 있는 여러 사항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보시면 이제 당나라 나올 거예요. 아, 수나라가 이렇게 해서 멸망했어. 완전히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뭐예요? 아무튼 간에 고구려 갔다 와서 이 왕조가 망가진 건 사실이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토목공사도 벌이고 여러 가지 그게 피로도가 쌓이면서 결국은 돌궐한테 먹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궐의 침입을 받아 멸망했어. 이거예요. 이때는요, 이건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 나라가 약해 보여. 그러면 그냥 몰매를 맞는 거야. 맞고 아니면 치자. 이번밖에 기회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법이 없고 나라에 경계선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힘 있으면 그냥 되는 거야. 그래서 수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수나라의 침략이 아니고 수나라가 침략을 해와서 고구려의 이런 항전으로 인해서 멸망했어. 그 다음에 당의 침략이 또 이루어져. 그러니까 당나라도 알고 있죠. 수나라가 왜 망했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이 나라는 참 이 나라 자체가 선비족이에요. 선비족이라고 있을 거예요. 선비족의 그 출신이 이 당나라를 만들었는데, 보장왕을 제가 이제 그 앞에 내용은 안 하고 보장왕부터 들어갈게요. 당나라가 이렇게 침략했어. 근데 당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맨 처음에 제가 이 챕터 얘기할 적에 동아시아 문화권 얘기했어요. 동아시아 문화권 자체가 이 당나라의 문화가 여러 한국, 베트남, 일본 이런 쪽에 동아시아 쪽으로 전파된 거예요. 문물들이. 한자, 유교, 불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당나라는요, 굉장히 문화가 화려하기도 하고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굉장히 여러 문물, 서역의 문물, 그래서 서역의 옷을 모방해서 입기도 하고, 여성들은 막 빨간 볼터치를 굉장히 진하게 하고, 호복이라고 해서 막 바지 비슷하게 입고, 왜냐면 승마복처럼. 그쵸? 그러니까 당나라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왕조가 세워지기 초기에는 굉장히 좀 여기도 굳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그때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자, 유화 정책을 펼친 거야. 그래서 잘 지내자. 왜냐면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고구려하고 막 맞잡들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리고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 않겠어요? 왜냐면 수나라가 그래서 고구려한테 당했기 때문에 수나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볼 적에는 처음에는 유화 정책을 펼쳐. 고구려 잘 지내자. 그리고 고구려의 군사력이 너무 세잖아요. 아무리 고구려가 수나라를 막아내느라고 약화가 됐더라 하더라도 군사력이 셌어. 그리고 그때는 돌궐의 침입으로 수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돌궐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초기에는요, 굉장히 좋게 지내자 이렇게 됐어. 그런데 점점 가면서 왕조의 죄송해요. 왕조의 기틀이 쌓여져 가면서 기반이 마련되면서 이제 침략의 야욕을 펼치는 거예요. 보시면 보장왕을 옹립한 연개소문이 강경정책을 추진해. 이건 뭐냐면 보장왕 전에 영유왕이라고 있어요. 이 왕이 이제 제가 족보까지 막 일일이 찾아보는 거,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영유왕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교재에는, 왜냐면 교재 자체에 막 이건 이래서 이렇게 설명 안 해요. 핵심적인 내용만 넣어놓는데, 영유왕을 죽이고 연개소문이 보장왕을 옹립한 거예요. 그의 동생이니. 근데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연개소문. 그러면 연개소문, 아, 개소문? 연개가 성이에요. 연이 성이에요. 연이 성이에요. 그리고 개소문이야. 개소문이라는 게 원래는 개소문이 뭘까요? 개소문이 옛날 말로요. 갓쉬은이란 뜻이에요. 갓쉰. 쉬은. 쉬은이 뭐예요? 나이 50이란 뜻이야. 연개소문의 아버지는 그 집안은 대대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세대, 가문 자체가 대대로 집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귀족인 것. 대대로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집은 굉장히 세력이 큰 귀족 가문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연태조가 있었어. 갓쉬은에 난 아들이 연개소문이란 말이에요. 개소문인데 할아버지는 연자유고 대대로 집안인데 이 연개소문이 이 대대로 같은 그 직위는요 세습도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하들이 다른 귀족들이 보니까 이 연개소문이 또 세습을 하면 연개소문이 조금 성품이 조금 포악하시고 그러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적에는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또 세습을 해서 대대로 직위를 갖게 되면 굉장히 자신들의 귀족 그 지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좀 평탄치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 반대를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연개소문이 무릎을 꿇고 내가 안 그러겠다. 내가 그런 포악의 기미만 있으면 나 잘라도 돼. 이렇게 하면서 대대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유왕하고 계속 좋지 않아. 영유왕 같은 경우는요. 당하고 잘 지내자는 그 정책을 폈던 분이란 말이에요. 화친했어요. 왜냐면 계속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수나라도 뭐 그랬고. 그러니까 영유왕으로 볼 적에는 더 이상 막 큰 잡음을 일으키지 않고 당나라하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당나라에 굉장히 적대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유왕이 연개소문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연개소문이 볼 적에, 영유왕이 볼 적에 연개소문이 굉장히 눈에 가시란 말이야. 그래서 먼저 칠 국리를 하다가 그걸 간파하고 연개소문이 먼저 쳐요. 그래서 영유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귀족들을 100명을 다 제거를 해버려. 그러면 귀족들 100명이 다 제거가 됐어. 죽어나갔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 여기서 그냥 교재에서는 제가 뭐 이것 때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쓰진 않았어. 하지만 100명 정도의 정말 상위 귀족들,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개소문을 통해서 제거가 됐다는 거는요. 나라에 정치할 사람이 없다는 뜻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정치를 할 사람이,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있을 적에는 그나마 낫지. 그런데 연개소문의 사후에 여러 가지 그 아들들의 정권 그 투쟁이 일어날 때 보면 다른 귀족들이 없으니까 나라가 굉장히 취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개소문의 아들들끼리 싸워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이유가 되지만 실은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을 적에 이 귀족들을 죽이고 대망리지로 취임을 하거든요. 가장 막권, 왕보다도 더 힘이 세. 보장왕을 옹립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정치가들이 다 살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미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보장왕을 옹립한 연개소문이 강경책을 추진했어요. 당하고는 난 손 잡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당의 침략에 대비하여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했어요. 이것이 무려 요동지방의 천리장성을 축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성들이. 그 산성이에요. 산성. 돌로 이렇게 쌓은. 보면 이것을 16년이나 해. 16년 동안 만들어요. 굉장히 견고하게.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연개소문은 정권을 더 잡게 된 거죠. 더 확실하게 권력을. 왜냐면 이게 이제 천리장성 같은 경우는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예요. 여기를 어떤 학자가 갔던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견고하게 잘 남아있더라고. 그러면 왜 천리장성이 축조 과정에서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았느냐? 왜냐하면 군사력을 갖게 된 거야. 성을요. 축조할 수 있으면요. 그건 군대를 거느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밑으로 힘이 쌓이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더 축적시킨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이에요.
개소문 씨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연개소문이 이러이러한 반정을 일으키면서 뭐 피해 여러 가지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돼? 귀족을 살해했고 보장학을 옹립함으로써 어떻게 돼? 더 당에 대한 적대적인 마인드가 쌓이기 시작한 거야. 강경 정책을 추진하는 거죠. 그리고 당의 침략에 대비하여 천리장성 쌓고요. 그 다음에 연개소문의 이런 정변을 구실로 해서 이제 당태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돼? 요동 지방의 여러 성을 침입을 해요. 침입을 하는데 그 성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적으셔요. 성이 쭉 중국과 접경 지역에 다 쌓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신성, 현도성, 계모성, 백암성, 요동성, 안시성, 건안성, 비사성 여기까지 돼요. 딱 이렇게.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시성이 있어요. 그것도 다 지금 중국에서 넘어올 적에 다 거쳐야 되는 곳이야. 거기를 점령을 해야 고구려로 입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 보면 이러이러한 성들이 있었다. 이 성 안 적으셔도 돼요. 사실 그냥 이해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요동의 성들을 다 침입하면서 결국은 안시성까지 가요. 안시성 그 유명한 양만춘 장군이죠. 사실은 이분은 장군이라기보단 성주예요. 이 안시성의 성주. 그래서 당군을 격퇴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겼던 건 아니에요. 고구려 군대가 말갈 군대하고 고구려와 말갈 군대가 15만 명을 보내요. 안시성으로. 이쪽으로. 보냈는데 여기서 또 다 대패를 해. 당군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태종은 알고 있어요. 수나라가 고구려 원정으로 무너진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가 확실히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패권을 누리려면, 패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돼? 고구려를 먼저 물리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들어온 거예요. 죽기 살기로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안시성을, 요동성들을 점령하면서 함락시키면서 들어왔는데, 안시성까지 왔는데 죽어도 함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90일 동안 고구려군이 저항을 했어요. 거기 있는 안시성 그 군민들과. 고구려 군민들이 저항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당 전쟁이라고 해요. 보통. 고구려 당나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안시성 때. 그런데 90일 동안 막아낸 거야. 그래서 유명한 그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게 아무리 해도 공격이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시성이. 그러니까 당태종이 50만 명을 써갖고, 군사 50만 명을 써갖고요. 60일 동안 토성을 쌓아. 토성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상 있잖아요. 안시성만큼의 성을 쌓아. 그래서 60일 동안 만들다 죽겠다 진짜. 그쵸? 그래서 토성을 쌓았는데, 그래서 거의 이제 눈높이를 맞춘 거야. 그래갖고 공격을 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비가 내려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서 토성이 무너졌어. 이거 웃을 일은 아니야. 왜냐면 이게 굉장히 급박한 일이니까. 그런데 안시성 고구려 우리나라 민들을 볼 적에는 정말 하늘이 도우신 거죠. 그래서 이 토성이 무너지면서 또 역공격을 당해. 결국은 당태종이 도망가요. 그래서 그 지금 중국 쪽에 보면요. 도망간 루트가 지금 길로도 다 지금 어디로 도망가서 지금 우물도 있어요. 거기에 고구려군한테 쫓겨와갖고 그 우물에 숨었었대. 그래서 안 들켜서 살아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다 기록에 있는 거야. 그 우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유적지들이 있어. 여기서 죽을 뻔 하다가 도망쳤대. 뭐 이런 얘기들. 그쵸?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중국의 유적들이.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게 또 이제 하늘의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안시성 싸움이 승리를 해요. 고구려가. 그러니까 안시성은 어디에 있어? 중국 량용성, 하이청시 남동쪽에 잉청츠에 위치해 있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 성들이 아까 제가 불러드린 이러이러한 성들이 있는데 정확히 딱 여기야 이럴 순 없어. 그런데 그쪽에 있었던 이렇게 지도가 돼 있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태종은 어떻게 돼? 진짜 이거는 창피함을 넘어서요. 그냥 죽다 살아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 안시성 싸움에서 진 다음에 4년 후에 병사에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649년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645년에 졌잖아요. 싸움에서. 그리고 4년 후에 돌아가셔. 그리고 연개소문은
연개소문은요, 이건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연개소문은 중국에서 굉장히 무서운 장군, 무슨 뭐 이런 거 있죠. 장수로 경극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서 볼 적에는 당태종을 괴롭히는 장수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비도술이라고 해갖고 막 검술을 막 뒤에서 그 칼을 2개를 막 뽑아갖고 막 그 무찌르고 이런 아주 무서운 장수로 나와. 그러니까 중국인들 눈에 볼 적에는 연개소문은 굉장히 무섭고 그 다음에 힘이 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죽하면 경극에 나오겠냐고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막아내요. 막아내는데 사실 보자고요. 물론 수나라 당나라가 이렇게 해서 십자형 매교까지 하면서 뭐 수나라 당나라가 다 고구려 쳐들어가서 다 졌어. 그리고 막 거의 멸망지경에 이르고 뭐 굉장히 뭐 챙피는 고사하고 그냥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고구려는 내상을 안 입었겠냐고요. 고구려도 많이 허물어졌죠. 한번 보세요. 고구려의 대중국 전쟁에 의이 있어요. 중국과의 대결을 통해 국가의 위상과 긍지를 고취시켰어요. 그리고 한반도 침략을 저지한 민족의 방파제 역할로서 민족을 수호했죠. 그리고 뭐예요? 뭐 이런 거죠. 당나라가 동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뭐예요? 완전히 좌절시켰어요. 그리고 한반도 진출도 좌절시켰죠. 차단시켰죠. 위에서 만약에 이 고구려가 위에서 막아내지 못했으면 이쪽에 뭐 여기부터 했으면 고구려 밑에 있는요 완전히 다 죽었을 거예요. 백제 신라, 그쵸? 신라 이쪽, 고구려 이쪽, 그쵸? 그러니까 이쪽이 더 많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방파제 역할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만큼 국력도 소모가 심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왜냐면 이긴 사람도 힘들고 진 사람은 더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됐던 수나라 당나라의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의의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대중국 전쟁의 의의는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의의도 있지만 뭐가 중요해? 전쟁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구려 영량왕의 수나라 요소지방 선제 공격부터 시작되는 거야. 영량왕이 선제 공격. 왜? 이유 없이 치진 않아. 이유 있잖아요. 군신관계를 강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제 공격을 하니까 수나라가 또 침략했어.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으로 승리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다가 연도를 딱 적어 놓으셔야죠. 제가 연도 위에 다 적어 놨잖아요. 그리고 수나라 멸망했어. 그 다음에 당나라 건국했죠. 그 다음에 당나라 건국하고 수나라 또 멸망했네. 예, 요거는 지우시면 돼요. 수나라가 먼저 멸망하고 당나라 뒤에 있는 수나라는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고구려 영유왕의 당나라에 대한 4대 정책.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당나라한테 더 많이 강경책을 추진한 이유가 실은 영유왕이 당나라와 화친한 이유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개소문이 그런 다음에 반정이 일어나서 영유왕이 제거되고 당나라의 보장왕 옹립하면서 당나라에 대한 강경책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지났고 제거됐고 보장왕은 연개소문의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였거든. 그리고 당 침략에 대비한 천리장성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당태종의 안시성 공격, 그 다음에 양만춘이 승리했어요. 이 순서가요, 거의 매번 문제 나와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수나라가, 이게요, 그냥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하면은 이해가 빠른데, 수나라가 먼저 멸망을 해야 당나라가 건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나라 꼭 지우셔야 돼요. 수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수나라 전에, 그럼 당나라 전에, 문제야, 양제야, 누가 먼저 쳐들어왔어? 이건 거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 쳤어? 먼저 친 게 또 중요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요거 문제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키포인트 있고 그 다음에 삼국 통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고구려는 굉장히 내상이 심했겠네. 그럼 이때 백제 뭐 하고 있었어? 백제는 호시탐탐 누굴 노리고 있는 거야? 신라를 노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때는 또 이 시기에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다시 넘어가세요. 앞으로 다시 보시면 411페이지 6세기 중엽에서 7세기에는 돌골 고구려 백제 외가 화친이었어. 그리고 그에 반한 세력이 신라, 수나라, 당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백제는요, 고구려가 막 그러고 있어요. 저기 백제는 신라를 어떻게 해서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는 안 넣어놨는데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요것도 이제 전투사에서는 많이 나오는 건데, 대야성 전투라고 있어요. 대야성이 직금으로 따지면 합천이거든요. 그런데 이 합천이 뚫리면 신라로 그냥 무조건 진격할 수 있는 루트가 확보가 돼요. 대야성을 지키고 있는 성주, 도독이요. 김춘추의 사위였어요. 김품석이라고. 그런데 그 딸인 고타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고타소라고. 그런데 김품석이 그 부하의 부인하고 뭐 이런 적절치 못한 관계가 있어서 그 부하가 완전히 배신당한 그 마음에 백제한테 대야성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대야성이 죽죽이란 사람이 계속 끝까지 저항은 했는데 백제 의자왕 세력이 와서 대야성을 다 침략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김품석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완전히 그냥 차라리 그냥 죽임을 당했으면 됐는데 막 살려달라 막 이러면서 항복하다가 제거가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김품석 굉장히 큰 전투예요. 대야성 전투가. 백제가 신라를 쳤어.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대야성을 지키던 김품석이 별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백제한테 침략을 당한 거잖아요. 함락당한 거잖아. 그러면 그 와중에 대야성 그 김품석의 장인인 김춘추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김춘추는 자다가 그냥 벼락 맞은 거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김춘추가 정치적 입지가 높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진골이야. 성골이 왕하던 때이기 때문에 진골들은 굉장히, 진골 아시죠? 성골, 진골 예전에 제가 설명한 적 있었어요. 그쵸? 성골은 부모가 둘 다 왕족이야. 진골은 한 분만 왕족이야. 근데 이것도 사실 완전히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아무튼 간에 김춘추는 이때 굉장히 힘도 없었고 그 다음에 김유신과도 별로 그렇게 교류가 없었어. 둘이 그렇게 완전 막역한 사이가 아니었던 거야. 분명히 김춘추의 아내가 김유신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굉장히 적절한 관계였어. 그러니까 김춘추는 어떻게 돼요? 김품석으로 사위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합천이 뚫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마지막 보로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야 돼? 김유신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 와중에 김춘추가 안 되겠어서 고구려로 가. 고구려로 가서 우리 살려달라. 우리 손 잡자. 쟤는 백제 좀 혼내주자. 이랬더니 고구려가 딱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절에도 그렇죠. 왜 신라를 도와줘? 그래서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신라는 특히 김춘추는 정치적 생명이 다 끝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중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됐어. 그래서 계속 설득시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당나라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13페이지 보시면 삼국통일의 과정이 나와. 나당연합군. 신라 진흥왕 때 한강유역 확보 이후 여제의 연합으로 신라가 고립되었어. 그쵸? 신라도 고구려와 연합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연개소문이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야. 딱 보니까 죽게 내버려두지 못하러 손을 잡아줘. 난 백제하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네. 그쵸? 또 얄밉기도 하고, 그리고 고구려 측에서 신라한테 예전에 뺏어간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는 굳이 신라를 도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에 신라는 연합을 결성해요. 이것이 648년에 요거 꼭 체크. 그쵸? 그러니까 일단 김춘추는요 사활을 걸었던 거예요. 대야성 전투에서 그런 아주 참혹한 딸도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딸이 너무 김춘추가 고타솔 예뻐했었대요.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완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그냥 넋을 잃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딸도 그렇게 돼. 왜냐면 사위가 못 났어. 그래, 뭐 그렇게 돼. 그리고 그 신라 자체 내에서도 진골로서 입지가 너무 없어, 완전 제거되게 생겼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고구려로 가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당나라와 손을 잡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백제 멸망 시기까지 온 거야. 근데 백제는 이때까지요, 의자왕이 마지막 왕이란 말이에요. 의자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굉장히 군사력이 높아져서 신라를 많이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야성까지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라는 굉장히 불안했었지. 그런 와중에 의자왕이 잘 하다가, 그러니까 기록에는 안 나왔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굉장히 방탕한 그 술과 뭐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삶을 사시게 됐대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어떤 병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백제가 이렇게 망가진 데는 의자왕의 실정이란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못한 거야. 뭐 여러 가지 술에 이럴 수도 있죠. 너무 힘겹게 막 침략하고 막 내가 우리 성왕의 아버님의 막 그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서 난 아주 불철주야해서 저 신라를 막 무찌르고 맨날 이런 생각으로 몇십 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뭐 몸이 힘들거나 뭐 어떤 뭐 정신적 뭐 어떤 여러 충격 이런 걸로 해서 완전히 좋지 못한 걸로 빠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실정으로 해서 정치 질서의 붕괴와 지배층의 지속적인 향락 이런 것 때문에 멸망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은 뭐 의자왕 하면 꼭 이게 나와요. 삼천궁녀. 그런데 삼천궁녀라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삼천궁녀 하면 낙하암이 있잖아요. 낙하암에 신라군대한테 당하느니 빠져 죽겠다 해서 뭐 삼천궁녀가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낙하암을 가본 분들은요 그거를 믿지 않아요. 왜냐면 낙하암에 가본 거기 빠져 죽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냥 거기 밑에 너무 절벽이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말도 있어요. 신라에서 백제를 칠 적에 백제 의자왕이 너무나 음란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이 삼천궁녀인데 이 삼천궁녀들하고 맨날 이렇게 정치를 잘못해서 신라가 백제를 칠 수밖에 없었어. 뭐 이런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도 해요. 왜냐하면 백제가 멸망했을 적에 의자왕이 당나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아들하고 융이라고. 그럴 적에 만약에 너무나 정치를 너무 잘못하고 굉장히 방탕하고 이랬으면 신하나 백성들이 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의자왕이 끌려갔을 적에 백성들이 굉장히 슬퍼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너무나 나쁜 왕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의자왕이 정치를 그닥 잘하진 못했기 때문에 정치 질서가 붕괴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향락에 빠졌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백제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성충이라는 또 의자왕 하면 성충이라는 신하가 굉장히 유명한 신하가 있는데 계속 의자왕한테 신라가 지금 배를 타고 쳐들어올 수 있다. 수군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이 센데 무슨 신라가 쟤네 무슨 힘도 없는데 우리를 쳐들어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김춘추와 당나라가 굉장히 허를 찔렀어. 왜냐하면 소정방을 통해서 당나라 소정방이 있거든요. 그 장군이 아무튼 간에 백제를 쳐들어와. 그리고 신라도 수군으로 쳐들었죠. 물로. 바다로. 그리고 신라도 군사를 일으켜요. 몇만을. 그래서 같이 쳐들어온 거야. 근데 백제로서는 그걸 믿지 않았던 거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를. 칠 수 있었던 걸.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야성 전투가 642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당연합군은 648년에 결성됐어요. 그리고 이때 의자왕이 계속 실정을 하면서 신라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너무 급한 거야. 완전히 특별 부대인 오천에 군사를 주면서 계백장군한테 막아내라고 해요. 이 황산벌이 어디냐면 신라의 황산벌 전투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장군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왜냐면 예전에는
무과를 통해서 장군이 된 사람이 많지 않았어. 조선 전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다 문신이 장군이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군도 몇 분 안 계세요. 한 3-4분 유명하신 분, 뭐 을지문덕 나왔죠. 그 다음에 양만추는 장군이 아니셨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주로 나오시고. 그러면 황산벌에서 계백이 뭐예요? 백제의 계백 장군의 승리. 그러면 신라가 충남 연산이에요. 그것이 계백, 황산벌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백강하고 이제 들어가려면, 사비로 들어가려면요, 백강이라고 있어요. 백강에서 탄현, 충주, 탄현, 그 다음에 사비성 진입해서 그 다음에 기벌포에서 다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계백 장군도 5천 갖고는 안 되는 거야. 10배에 해당하는 신라군한테 이길 수가 있겠어요? 4번은 이겼대요. 그게 언제냐면 7월 9일이었어. 660년. 7월 9일에 여름이었죠. 한창. 여름 때 4번을 싸워서 계백이 이겨. 결사대가. 계백 장군이 어떻게 해서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물론 이 전투에서 졌지만 그 기백과 뭐 패기 이런 것들도 있었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 어차피 신라에 함락 당할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해서 자식들을 다 이제 어떻게 하고서 전투에 참가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결사대가 있어도 백제는 이미 신라 나당연합군한테 이미 기선을 제압당한 거야. 왜냐하면 저들이 쳐들어오리라고 얘기를 했어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황산벌 전투에서 이겨서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사비성이 함락됐어요. 이게 660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백제는 계속 유민들이 뭐예요? 부흥운동을 해요. 주류성 체크하세요. 복신, 도침, 풍이에요. 주류성은 사비성 근처거든요. 적어주시면 풍은 백제 의자왕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풍이 주류성에서, 그리고 임존성은 흑지상지를 중심으로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흑지상지가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여기서 부흥운동 일으켰다가 결국은 당나라로 도망가요. 아무튼 간에 어떻게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백제 부흥군을 지원한 사람은요, 지원한 쪽이 있어요. 그들은 왜예요. 왜나라는 백제하고 계속 연결을 지으면서 무역이라든지 정치, 경제를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백제가 없어지면 왜도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백제도 부흥군을 지원했어요. 위에 주류성, 임존성 등에서. 663년에 지원했으나 백강 전투에서 실패해요. 백강이 어디냐면 지금의 금강 하류 쪽이에요. 그러니까 왜도 지원하고, 나중에 보면 백제는요 또 당나라에서도 백제를 계속 지원해줘요. 왜? 신라를 견제를 해야 되거든. 아무튼 간에 그 얘기는 다시 할게요. 그러면서 왜나라가 백강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이건 뭐야? 흑지상지도 있었고 독신, 도침, 풍도 있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내분으로 결국은 기벌포에서 지긴 했지만, 백강전투에서 지긴 했지만, 이때 왜나라는 황해에 조수 간만의 차가 있을 줄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물이 확 빠져버리니까 갯벌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이 부흥운동이 왜가 마지막으로 짐으로 해서 다 완전히 명맥이 끊겨져요. 그런데 결국은 왜도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내분으로 실패해요. 그 왕자 풍이 목신도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끝에 가면은 막 질이 멸렬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싸우다 이 전투를 졌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닌데 결국은 자기들끼리 내분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야. 실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나당연합군은 의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대야성에서 죽어. 여러 신하들이. 그 다음에 대야성 전투와 연결된 김춘추가 뭐예요? 당나라로 건너가면서 외교 관계가, 정치적 관계가 수립돼서 동맹을 맺어짐으로써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이렇게 해서 쳤어. 그 와중에 계백이라는 인물이 나왔어. 그 다음에 부흥운동 일어났어. 그런데 부흥운동도 왜까지 참여를 했으나 뭐예요? 실패로 돌아가. 그리고 결국은 내분으로 실패로 돌아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보면 백제도 막 용투림을 막 꿈틀거린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앞으로 이 부흥운동을 보세요. 백제도 부흥운동 해요. 했죠, 지금. 이제 고구려도 부흥운동 해요. 이 나라. 그런데 앞으로 비교해보면 신라는요, 부흥운동 이런 게 없어요. 앞으로 이제 고려 때 가보면.
제가 이제 밑밥을 깔아놓은 이유가 신라는요, 이제 다 여길 통일해서 통일신라가 되고 난 다음에 통일신라 다음에 왕조가 누구예요? 표면적으로 아주 유일한 왕조가 사실은 고려예요. 고려인데 고려 전에 무슨 후백제 있고 후고구려 있지만 신라 다음에는 고려로 본단 말이에요. 후삼국 시대 말고는 이 중간에. 그런데 고려 때 신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단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설명할 건데 고구려 백제는 자기네 땅덩어리에서 신라가 쳐들어왔어. 그리고 중국 세력이 당 세력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신라는 어때요? 그냥 고구려로 또 같은 민족이 고려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라에서는요. 그리고 그 왕이 경순왕이 마지막에 고려한테 나라를 바친 격이 됐기 때문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볼 적에 이걸 참고하시면서 이 정치 상황을 보시면 좋아요. 아, 백제는 이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문제에 가끔 나와요. 고구려 멸망 한번 보세요. 고구려는 어떻게 돼요? 비슷해요. 백제는 의자왕의 실정이야. 이게 막 연결되면서 이렇게 됐어. 고구려 같은 경우도 연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했죠. 그 다음에 당나라가 침공해서 양만춘이 yan시성 전투에서 당태종의 군대를 대파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수나라 당나라의 전쟁에서 고구려도 이미 국력이 많이 소진이 됐어. 소모되면서 연개소문의 사후에 지배층의 권력 쟁탈전이 가속화된 거예요. 그 와중에 연개소문의 장자인 남생이라고 제가 적었죠. 남생은 이름이고 연남생이죠. 연남생이 당나라로 망명을 해버려요. 동생들하고 싸우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평양성을 함락할 적에 같이 들어와.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고구려의 왕이 될 뻔한 사람이 어떻게 돼? 연개소문의 큰아들이 오히려 평양성을 함락할 적에 당나라 군대 같이 들어온 인물이 된 거예요.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게임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가장 측근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 넘어갔어 이미. 고구려를 떠났어. 이러니까 고구려는요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많이 국력이 막 물론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함으로써 굉장히 한반도에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켜내긴 했지만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은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은 한성, 평양성이 668년에 함락됐어요. 아, 백제는 660년, 평양성은 668년이야. 그 기간 동안 8년 동안 그래도 막아낸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호시탐탐 그냥 노리고 있었던 거지. 호시탐탐 언제 고구려가. 그래서 침략도 많이 했어. 아무튼 간에 완전히 무너진 거는 고구려 내분으로 무너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5번에 한성은 항해도 재령이에요. 이거는 건모잠이 여기서 밑에 보면 건모잠 써있죠. 안승 건모잠 고연무 나왔죠. 한성은 건모잠이 일으켰어. 그리고 오골성은 한성 같은 경우는 670년. 요거 꼭 적어두세요. 왜냐면 기간이 중요해. 연도가. 그리고 오골성은 669년에 고연무가 중심으로 안승, 건모장, 고연무 등이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안승은 보장왕의 서자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보면 아까 풍도 나왔는데 풍은 의자왕의 아들이었고, 그쵸? 보장왕의 서자는 또 그러니까 보면 부흥운동을 일으킬 적에 왕을 세울 적에 보면 뭐 서자건 어떤 건 간에 왕의 아들들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셔서 발해 건모장 등이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나 실패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하나 적어두세요. 5번에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고구려는요. 아까 백제는 외의 지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당나라도 백제를 응원해요. 그런데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한 사람은 신라 쪽이에요. 왜냐하면 위쪽의 고구려인들을 이 삼국통일을 이루면서 고구려를 다 침략하면서 고구려 이주민들을요 28,000호를 당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리거든. 그러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이주당했다는 건요 완전 보금자리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유민들이 굉장히 들고 일어났어.
그렇게 볼 적에 신라는요. 그러면 고구려와의 갈등은 누구야? 당나라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 신라는 그럼 그걸 이용해야지.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를 지원했던 거예요. 아까 왜가 백제를 지원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들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지원을 했는데 실패했어. 안시성이 671년에 함락당했어. 그리고 안승이 건모잠을 또 살해해. 안승이 누구였어요? 보장항의 서자였었잖아요. 건모잠을 살해해. 그리고 결국은 676년 3년에 요거는 적어두세요. 제가 이것까지는 적지 않았는데 그냥 부흥운동에서 끊었는데 그 전투가 뭐냐면 호로화 전투예요. 호로화 전투에서 완전히 끝이 나요. 호로화 전투. 이 호로화가 어디냐면 이 호로화는 임진강 쪽이에요. 파주시 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신라의 지원을 받아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안시성이 670년에 함락을 당하고 안승이 건모잠을 살해함으로써 결국은 673년에 호로화 전투에서 패배하고 신라로 당나라로 또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백제나 고구려나 멸망이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 꼭 체크해 두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나당연합군이 백제도 삼켰고 고구려도 삼켰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개소문이 그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귀족들을 100명을 살해함으로써 제거함으로써 이렇게 막 권력 쟁탈전이 일어났을 적에 어떤 귀족이 살아남은 사람 거의 다 100명이 없어져 버리니까 누구 하나 이 정치를 바로잡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기반이 없어진 거예요. 정치적 기반이. 그러니까 무너지기도 쉽게 무너졌죠. 그래도 백제보다는 8년이나 더 오랫동안 버텼어요. 아무래도 고구려는 문물도 가장 많이 받아들였고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 나라를 지탱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분이 근데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고구려의 내분이 더 많았었어.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실패했어. 그리고 고구려는요 다시 태어나요. 발해로. 그렇죠? 그래서 발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부여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고구려의 전통을 지속시킨 게 발해의 건국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별로 그렇게 학교에서 발해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발해 얘기도 가끔 문제 나와요. 저 발해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백제와 고구려가 이렇게 멸망했어. 알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설명으로 했던 것들은요 적으시면서 하시고 여기 나왔던 내용들은 다 외우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김춘추가 이걸 다 한 거야? 고구려까지 멸망시킨 거? 아니에요. 김춘추는요 661년에 이미 사망하셨어요. 그의 아들인 문무왕이 지금 다 멸망까지 간 거야. 그런데 문무왕이 이제 많이 부각은 안 됐죠. 그리고 뭐 하나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자원할 때 알려주면 백제 땅을 백제를 멸망시킬 때 사비를 점령하잖아요. 그때 소정방이라는 장군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백제 땅을 부여 쪽 사비 쪽을 점령하는데 소정방 하면 정림사지 석탑이 나오게 되죠. 여기 탑신부에 당나라가 이렇게 와서 이겼다 이 얘기를 새겨놓고 가버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거는 자원 때 다시 얘기할게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뭐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까지 했어? 고구려 백제까지 다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문무왕 같은 경우는 66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문무왕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측근은 김유신밖에 없는 거야. 아직도 삼국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이루어졌죠. 신라가 당의 힘을 빌려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어.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당이 한반도 지배 야욕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평양 안동도호부. 평양 안동도호부는 고구려 지역이었죠.
저희 공주 웅진도독부는 백제 지역, 경주 계림도독부는 신라야. 이 지역에 이 세 개의 지역, 고구려 백제 신라 지역에 뭐예요? 부를 설치해 놓고서 한반도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 문무왕은요, 김춘추 사망,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태종무열왕이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문무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 굴욕의 세력을 많이 보냈던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게 굉장히 몰릴 때마다 당나라한테 가서 손을 많이 벌렸어요. 우리 좀 도와줘서. 그러니까 당나라 장군들이 문무왕, 그 왕자였을 적에도, 그 문무왕이 왕자였을 때부터 굉장히 조롱을 많이 당했어. 니네는 우리 없으면, 당나라 없으면은 못 살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굴욕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살아남은 분이 문무왕이에요. 이 문무왕이, 그럼 아직도,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와 아직도 손을 잡고 고구려를 물리쳤잖아요. 668년에. 그런데 당나라가 이 야욕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통일 후에 백제 유민은 당이 지원을 했어. 신라는 고구려 부흥군과 연합해서 당나라를 몰아내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 사건이 벌어져요. 665년에 이때는 문무왕이 왕이 됐을 때죠. 왜냐하면 661년에 벌써 돌아가셨으니까 태종무열왕은. 665년에 교재엔 제가 이거 안 넣어놨어요. 한번 이해하시는 식으로 해서 왜 문무왕이 당나라와 결전을 벌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나, 버릴 수밖에 없었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리산 회맹식이라고 있어요. 취리산. 제가 그것까지는 적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취리산이라고 해서 공주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문무왕, 그 다음에 백제의 의자왕의 아들인 융이 있어요. 문무왕, 융, 그 다음에 유인원이라고 당나라 장수가 있단 말이야. 정치가 이 사람이 혈맹식을 한 거야. 그래서 아까 나온 평양 안동도호부 요거 문제 가끔 나와요. 요거 어디에 있었는지 요거 설치한 3개 지역을 꼭 기억해 두세요. 웅진도독부, 그 다음에 웅진도독부의 도독이 여기에 보면 웅진도독부의 왕이 누구야? 융을 시켜버린 거야. 백제 의자왕의 아들인 융. 근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백제가 멸망했을 적에 의자왕하고 융이 같이 당나라에 끌려가요. 그러다가 이 인물이 어떻게 돼? 다시 당군을 앞장 세워서 백제 그 부흥운동을 저지시킨 인물이야, 이 사람이. 원래는 백제의 왕자였다가 이제는 당나라의 이분들의 눈으로 볼 때 앞잡이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웅진도독부의 도독이 된 거야, 이 융이. 그래서 문무왕하고 융하고 당나라, 그러니까 문무왕하고 융은 같은 급이 돼버린 거야. 그걸 당나라의 유인원이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문무왕이 볼 적에는 분명히 우리는 백제를 멸망시켰는데 융이 어느 순간 당나라의 대리인이 돼갖고 웅진도독부의 왕이 돼갖고 왔네. 같은 급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어때? 여기서 혈맹식을 한 거야. 취리산 혈맹식. 그러니까 회맹식이죠. 문무왕이 볼 때 얼마나 굴욕적이냐고요. 그래서 문무왕이 이때부터 산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전의 날을 기다리는 거야. 문무왕은 여지껏 굴욕을 많이 당하면서 버텨오신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굴욕은 하나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막 이를 갈면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와 붙었어. 그래서 성문전투라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대패를 해, 문무왕이. 그것이 672년이에요. 문무왕. 그러니까 당나라한테 672년에 완전히 깨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문무왕은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죽어 살아. 아무튼 방법은 하나예요. 끝까지 싸우던가 아니면은 고개를 숙이고 밑으로 들어가던가. 문무왕은 밑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했어. 그래서 어떻게 굴욕적으로 죄송하다 막 여러 가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당황제한테 아주 굴욕적인 맹세까지 해. 우리는 밑에 신하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참 치욕이긴 하지만 또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와중에 성문전투에 패배한 다음에 산성을 쌓고 국력을 기르기 시작해요, 문무왕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매소성 기볼포에서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당장은 분해도 이제 많은 교훈을 주죠. 지금 당장 분해도 내가 힘을 길러서 다시 어떻게 돼? 내가 다시 재패하리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것을 잘한 분이 문무왕이에요. 그러니까 삼국 통일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분은 백제까지 멸망은 김춘추 아버지가 하셨어. 태종무열왕에. 그런데 완전한 통일은 문무왕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또 잘못 생각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당 전쟁이 670년에서 676년까지 돼요. 신라의 고구려 부흥운동 지원했어. 그리고 고구려 백제 유민과 연합했죠. 그러니까 신라는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단지 고구려와 백제를 다 내 카테고리 안에 내 영역 안에 넣겠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고구려를 지원을 안 하면요 완전히 당이 고구려 땅을 다 유린하고 갖게 돼요.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도요 다 뿔뿔이 다 지금 이미 이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문무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하셨던 거예요. 사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매소송 전투는 전공리 이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공리가 근데 전공리 어디에서도 나왔었는데 전공리 기억해 보세요. 아슐리안 도끼 나왔던데요. 그쵸? 거기서 매소송 전투 그 다음에 기볼포 전투가 금강하구에서 당해군을 격파했어요. 그럼으로써 삼국 통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767년이에요. 보면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완전히 이제 통일신라 지역이 정해지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당나라와 고구려 백제를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서 고구려 백제를 물리칠 적에 이 경계선을 주기로 하구성 한 거였어요. 그런데 당이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당나라가 볼 적에는 이렇게 보니까 다 됐네. 그럼 내가 다 먹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다 우린 당의 그 지역으로 영역으로 그냥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욕심이 그렇다면 원래부터 그런 욕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결론적으로는 한반도에 지배 야욕이 있었고 그것을 깨부순 분이 문무왕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의가 당 세력을 무력 축출로 이룩한 자주적 통일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민족 통일로서 민족 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후세의 학자들은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아니 신라가 안 하고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 그 지역이 더 넓어질 수 당연하죠. 그래서 한계가 보면 외세 합류로 이루어진 통일이에요. 외세 합류가 뭐예요? 당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통일이고 대동강 이남의 통일로 영토의 축소를 초래했어요. 왜냐하면 대동강에서 연산만까지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해서 그 밑이 됐고 고구려 지역은 다 당 쪽이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신라의 입장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민족이라는 그런 의식이 예전에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은 한반도에 있긴 하지만 각각의 국가라고 생각했지 그들의 눈으로 볼 적에는 민족이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적에는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후세의 사람들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라의 눈으로 보면 그렇고 신라의 눈에서 볼 적에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 이랬던 거고 그리고 우리도 끝까지 고구려 유민 지키기 위해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민족의식이 생긴 게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초의 민족 통일은 통일 신라예요. 근데 그 통일 신라가 당군이 나가면서 통일 신라가 된 거야. 근데 그러면 당나라가 이렇게 셌는데 왜 그냥 다 먹지? 그럼 큰일 날 뻔했죠. 그러면 한반도가 완전히 당의 지배하에 있는데 근데 그때 하늘이 도우셨는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나라는 그때 토번이라고 해서 티벳이 있어요. 티벳 세력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어. 그 당시에 이 670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도 신라 통일을 신라하고 더 싸우고 싶어도 토번 같은 경우는요. 티벳은 실크로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크로드까지 그 지역까지 다 침략을 다 해버리면 실크로드 티베트 지역까지 다 티벳이 먹어버리면 당나라도 위험해. 실크로드를 다 뺏기게 생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운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어. 더 싸웠으면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래요. 어떤 세력이 막 전쟁을 해. 이 세력하고. 그러면 뒤 배후 세력들은요 막 호시탐탐 보는 거야. 아 쟤네 저기 지금 싸우고 있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때 뭐 신라로서는 굉장히 다행으로 티벳 세력이 완전히 힘이 세지면서 강력해지면서 당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걸 다 머릿속에 넣으시고 제가 한 얘기를 뭐 끊어가면서 뭐 적으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다 외우시고 다음 시간에 뭐 발해까지 하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한 2시간 후에는 여기 뭐 문화 쪽은 제가 그렇게 많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원할 적에 같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시고 여러분 복습 오늘 공부한 것까지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습 들어오시면서 예습하시면 더 좋아요. 예습하면 이해력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보시고 다음 시간에 완전하게 다 외워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막 수업만 듣고 그 다음에 이래요. 아, 나 이거 많이 들었으니까 이거는 나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지 못하세요. 지금 설명만 들으셨을 뿐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이제는 기벌포, 매소성 이것도 문제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벌포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런 전투가 있어서 승리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법규하고 그 다음에 국사 다시 시작할 거예요. 수고하셨어요.